저는 이 병원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73살이에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이 창을 기록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밖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 커튼을 열면 하루 종일 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매일 아침은 따뜻한 순간입니다. 콩을 끓인 향. 달빛 아래서 나는 일어나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 제가 그것을 배웠을 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가을이 될 수도 있다.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온 사람. 어제 수면제 한 줌을 먹었어요. 간호사가 감지하지 못하면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실에 있는 걸 거예요. 나는 누워 있어요. 의사는 제가 우울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네, 저는 밤에 피곤할 뿐이에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상하네요. 마치 달빛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도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저는 그 목소리가 사랑은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이야기의 시작부터 저는 여러분께 내 인생의 6개월 위 마지막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해보죠. 12월 12일 오후 11시 조금 지나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제 계좌가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나는 운전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67세의 김혜정 씨였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차 문을 열자마자 은색 장비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탱크를 채우는 동안 향기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코끝 따뜻하고 자극적인 수프 한 스푼. 이것이 오늘 남은 마지막 스튜입니다. 아내가 나를 떠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스튜를 먹고 나니 갑자기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시작한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당신이 없는 동안 콩국수를 끓여드릴게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반찬이 따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안했고 봄이 오면 종종 함께 시장에 가요. 쇼핑카트도 구매를 완료하신 후에도 꼭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끝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저는 보통 커피를 마십니다. 나는 했어. 우리가 보일 때마다 길거리 상인들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당신의 미소, 특히 말린 생선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사랑은 늦게 베풀수록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는 노인들도 그는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는 칭찬을 받았다. 제목이 낭만적 황제라고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군요. 평소 차갑고 조심스러웠던 정씨보다 혜정을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더 기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야. 이제 봄은 가고 여름이 옵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늦은 밤에 택시를 운전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누워서 보자. 그녀의 미소는 나를 설레게 한다. 나는 보통 일어나서 냉장고를 확인한다. 나는 문을 열려고 했다. 절인 야채와 절인 김치를 찾아보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순간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시장에 따르면 그건 아주 좋은 시나리오예요. 당신은 골목에서 나를 만났고 나는 새벽에 역에 조용한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반찬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같이 가자. 함정인 것 같아. 내 일상은 개선된 지하실 마을입니다. 아침에는 중심이 됩니다. 콩국수 한 그릇은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소주 한 잔은 저녁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 골목을 따라 걸어가니 멀리서도 그것이 보였다. 가게인데도 김치를 갑자기 가져다 놓을 빈 구석이 항상 있는데 코에 감도는 콩 냄새가 참 좋다. 나는 매운맛만 좋아한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양고추 무김치는 항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은 봄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촉촉해졌고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혜정이가 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웃었다. 사장님, 드디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종종 그에게 손님이 오신 것 같군요. 라고 놀린다. 혜정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직접 해냈다. 당시 저는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밤중에 일하다. 긴장된다면 낮에 매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는 처음엔 약간 주저했습니다. 40년간 운전을 한 후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태정한강 씨의 손은 얼마나 큽니까? 정말 꼼꼼하시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확실히 우리의 시간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후 김치를 담그려고 부엌에 갔어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에도 재료를 선택하는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규칙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혜정이는 내가 고른 양배추를 따왔다. 예상대로 선생님은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는 목표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시장에 다녀온 후, 나는 작은 찻집에서 커피를 마셨다. 내가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제제씨와 창문으로 비치는 봄 햇살, 찻집에서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주인의 부드러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강아지들의 달콤한 향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기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 다음 고개를 들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봄날 그가 즉시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기억은 가게에 걸려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을 더 이상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미소, 커피 향기, 봄 햇살은 모두 눈부시지 않았다. 달콤한 음악도 모든 것이 완벽해요.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은 금세 스튜를 먹는 곳이 되었다. 시장의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특히 야채 가게의 상인들까지도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새 나무를 자르십니다. 그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우를 만났습니다. 이말순의 말처럼 사랑은 더 아름답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혼여행을 즐기고 주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는 스튜를 직접 요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마을 음식의 맛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정의 표정이 바뀌었다. 생각해 보면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안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복지센터에 있는 노인들의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운 화요일마다 나타났습니다. 황원희를 위해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로맨스는 드라마보다 중요하다. 최정 선생님이 부끄러운 듯 자리를 피한다고 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관찰해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혜정은 동네 목욕탕 아주머니로부터 이 나이에 운이 좋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강씨 같은 좋은 신랑. 혜정은 언제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는데 서두르며 마치 이미 준비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결혼을 등록한 날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최정희 씨가 서류를 살펴보니 이 주소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말한 건 서류에 적힌 주소에 관한 거예요. 나혜정 그는 급하게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가 말을 멈추자 그는 욕실에서 나가서 외출한다고 말했다. 돌아왔을 때 평소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축하를 받습니다. 그는 불편해 보였고 계속 앉아있는 자세에서 몸을 움직였다.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나요?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때때로 사랑이 우리를 눈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습도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나는 혜정이에게 찌개마을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한 후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델란다 출신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속삭임은 차갑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목소리였고 나는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듣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장찌개는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혜정은 그 향을 들이마셨다. 나는 평소처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빴다. 저는 어젯밤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꿈처럼. 그것은 밋밋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내 안에 차가운 것은 술에 취해 탈출하려고 애쓰는 나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깨어 있어서 대화를 제대로 듣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때도 어쩌면 지금 사랑하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인간의 눈과 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혼한 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혜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수준에서 매우 부지런합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라. 침구. 저는 청소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화분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허브가 자랐어요. 그렇게 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늦게 도착해서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은 하루보다 더 즐겁습니다. 아침부터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저는 괜찮은데 며칠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준비하는 동안 영주권 카드를 확인해서 날짜를 알아냈어요. 나는 기억난다고 말했다. 해초 외에 다소 서투르게 쓴 생일 카드. 늘 그렇듯 주말이면 남산에서 노부부의 평화로운 삶을 만났다. 걸어서 가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택시 운전과 식당 일을 하면서 겪었던 재밌는 일화였고, 손님이 제게 들려준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옛 추억 하나하나를 듣는다.
분해해서 기울여서 확장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간장찌개를 맛보곤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수줍은 연인처럼 손을 잡습니다. 우리의 리뷰식. 만약 당신이 싱글이라면 미소 짓고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것은 그런 식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좋다면 나는 어깨를 으쓱할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녀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밤 같아요. 나는 현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혜정 씨는 이 요리를 직접 만든다. 막걸리도 있습니다. 달빛알 막걸리 한 잔. 매일 우리가 공유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가끔 눈물이 고였다. 저는 진짜 가족을 갖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매장은 성장합니다. 저는 식료품 배달과 쇼핑에 쓸 돈이 많아요. 제가 주방을 맡게 되자 모든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찌개가 더 맛있어졌다고 칭찬하시고 혜정이 맛을 개선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저희의 진심입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했어. 최정은 하루 동안 제주도로 갔다. 매장에 가려면 여행을 추천해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눈에 변화가 보여야 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너무 흥분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다 계획된 것 같아요. 제 계획 중 하나는 항공권 구매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변화는 결혼 후 4개월 이내에 일어난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작은 일도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혼자 시장에 간다고 했는데 가게의 마감 시간이 전과 조금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저 매일 하는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를 보거나 다른 행사를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거나 아픈 친구를 방문하는 것은 항상 늙어가는 이유입니다. 결혼한 남자의 인생은 철도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는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지나치게 회의적이지 않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쌓여서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자정에 업데이트했어요. 혜정은 특별 전화가 걱정이다. 밤에는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현관으로 나갈 때마다 전화로 연락합니다.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단골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전화 채팅. 나는 그 가게의 매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웃어넘겼다. 손님들은 금액은 늘어났지만 통장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오르고 냉장고 수리 비용도 오르고 등등. 설명은 논리적으로 이어진다. 들리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느낌이 있다. 우리가 시장에서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나는 아픈 친구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와 조끼를 입고 있었죠. 위상을 입은 남자와 토론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구매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보험 설계사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할 내용이 있나요? 나는 가게에 가서 조사했다. 그리고 이말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전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대신 마치 주방 보조인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할 게 좀 있거든. 제주도가 결코 개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제가 조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바빠서 연기하고 싶었지만 매장이 비어있는 날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아마 매일 아침 무서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 선물을 주고받은 후 우리는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 컵에 대한 모든 기억은 거짓말이다. 나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이상한 전화통화가 울렸습니다. 의심스러운 만남. 모든 은행 계좌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폭풍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고 표지판을 보고 내가 미쳤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배신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주방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가게에 도착했어요. 이런 장치는 아직 존재하지만 새로운 장치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제가 믿고 싶은 거예요. 세금 계좌를 정리하던 중 제 이름으로 된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빌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혜정 씨는 매장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돈이 있다면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생각나네요. 그 가게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 나는 태정이를 돌보다가 함께 사라졌다. 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는 디자이너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아왔어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밤에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관문에서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발소리에 나는 우연히 정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의 설명도 달랐다. 통장은 금세 사라졌다. 제가 식료품점에 갔을 때 제품 가격이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귀하의 지불 긴급성은 매일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이전에 논의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사장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혜정이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시시에 의해 재빨리 주방으로 끌려갔다. 제가 그를 내려준 후 이말순 씨는 가게로 갔습니다. 집에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치과 의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걸 기억해요. 제재 씨는 다시 한번 자기가 나에게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동의했지만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최정 씨가 제 명함을 가져가셨고 저는 한밤중에 나갔습니다. 그는 병원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카드 정보를 확인하니 백화점에서 많은 금액의 이용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최정의 전화통화는 나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했다. 귀 기울이기 및 확인. 저는 통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사랑에는 거짓말이 포함됩니다.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것을 믿는다. 나는 내 신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것을 부정한다. 달빛 아래서 된장찌개와 막걸리를 끓여 나눠 마시는 혜정 정성수 씨의 따뜻한 미소는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혜정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나요? 나는 밖으로 나갔고 운명은 나를 근처의 술집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방구석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 대화였다. 시씨의 조카 준우는 분명 그의 아들이다. 그들은 이런 일이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동갑이고 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유리잔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다. 내 은행 계좌에는 아직도 전 남편이 도장 설문지와 내 이름에 대해 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소설 나이트메어에서처럼요. 똑같지만 사실인.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 왜 당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차가운 거야? 도박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돈 낭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다리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계속되었습니다. 3억 원 이상은 빌리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로 탈출하기 위한 서류와 계획도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야기를 읽듯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씨의 말에 개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혜정이에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나는 계속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갔다. 저는 10년 동안 그곳에 3번이나 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 유실물 및 결혼,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가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이러니하죠. 사랑은 완벽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평소처럼 최정 씨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콩찌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이런 향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향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왔니? 자기야? 2시간 전. 그 달콤한 목소리. 나는 술집에서 차가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물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같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매일 아침 장치에 달이 표시되었습니다.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이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그것을 차갑게 끝냈다고 생각한다. 설령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혜정 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전화통화, 영수증을 모으고 기록을 보관하고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서도 복사했습니다. 나는 마치 복제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는 먼저 이말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얘기하려고 피하다가 작년에도 같은 동네에 두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사례인 그로잉업에서는 그가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정말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서는 모든 사람이 노출돼 있다. 각 동네마다 다른 별칭을 사용하는 같은 이름이 있다. 분당에서는 황미영, 일산에서는 김순자, 일산에서는 이영희.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이 이름들을 사용했지만 모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말로 마무리했나요? 그들의 이빨은 매우 비슷합니다. 매일 아침 막걸리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그는 애정이 깊었지만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렸다. 그는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따뜻한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의 멋진 삶. 그러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더니 그녀는 사라졌다. 그는 또한 자신의 조카를 준호라고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로처럼 도박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애정 씨는 피해자입니다. 돈, 세탁, 심지어 빌리기까지 피해자를 심연으로 보내다. 혜정과 장미라는 친한 친구 사이로 종종 가게에 드나들던 사이였기에 장미란을 여자로 만드는 것은 충격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혜정이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많은 레스토랑을 운영해 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진심, 사랑, 그리고 배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집착하여 지키려고 했던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와중에도 저는 매일 아침 혜정 씨와 콩국수를 끓였습니다. 아직도 아기라고 불리죠.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막걸리도 마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상이 더욱 경이롭습니다. 고통스러운 아침. 평소처럼 테이블에 앉으세요. 갑자기 저는 이 사람이 앞에 앉아서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끓여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나는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그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당신 뒤에서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보이고 웃는 얼굴에서 차가운 느낌이 풍긴다. 6개월이면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스튜를 봤을 때는 더 나빴어요. 새벽에 나는 몰래 그릇 하나를 가져왔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의 것은 모두 미끼입니다. 혜정 씨는 어느 날 아침 실종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쇼핑을 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빈 캐비닛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계좌 대출 및 다중장애 대출 증명서는 제외됩니다. 채권자들의 홍수. 도착하여 대출 보증서와 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우표는 수락되었습니다. 서명과 인장은 확실히 내 것입니다. 내가 취했을 때 혹은 네가 누워서 피곤하다고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식사에 뭔가를 더 추가하고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 문서는 저당 잡히고 이름이 바뀌었으며 세입자는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이름이 후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조명만 남아있다. 6개월 후에는 달콤한 맛이 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때의 기억만 남아요. 달빛 아래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 한 잔에는 콩국물 냄새와 시장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전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는 걸 알지만 사랑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창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단풍이 색깔을 바꾸고 있다.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면 재정이의 사진을 찍었을 텐데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40년간 택시 운전, 저의 저축금과 아내가 남겨준 모든 것, 보험금을 포함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이 팔렸고 보증금도 받았습니다. 식인 세입자들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저는 가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쇼핑을 갈 때 그는 종종 내 손을 잡아준다. 밤늦게 대리운전을 구해도 따뜻합니다. 나는 걱정이 된다. 목소리는 매일 아침 간장찌개처럼 들린다. 술에 취해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에 사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심지어 그중 일부는 진심이기도 합니다. 알리다. 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팬들은 3살짜리 아이의 사랑은 나를 떨게 만든다. 제가 틀렸어요. 발표하기 부끄럽습니다. 나는 병실 창문에 노인용 수면제를 바라보았다. 네, 며칠 전에 한 줌 삼켜보려고 했어요. 간호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내 호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잊으라고 부탁드리지만 제 삶,
아사에게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가지 소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혜정아, 내가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술집에서 당신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왜 그 차가운 미소가. 그 대신 달빛 아래에 막걸리 한 잔을 두어야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까?